뉴욕타임즈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동부시간 10월 28일 2020년 수요일입니다. 오늘보다 하루 늦죠? 자, 오늘 첫 소식은요. How Trump maneuvered. maneuver라는 말은 잘 움직여 나갔다. 그래서 잘 기획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원래 군사 작전을 하는 걸 매뉴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maneuvered his way out of trouble in Chicago. 시카고에서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 타워 투자가 됐죠. 그 어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잘 빠져나왔는지 그 내용을 분석한 기사인데요. 트럼프 타워가 있는데요. 자기 타워가 prove a disappointment, 하나의 실망거리가 됐다라고 판명이 되자, 이건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하자 트럼프가 defaulted on loans 하면은 대출한 것을 갚지 않고요. defaulted 됐고요. 불이행을 했고 sued his bank, 자기 은행을 고발했고 got much of the debt 하면 forgiven, got forgiven, 용서받게 됐죠. 많은 부채를 탕감받았고 그리고 largely avoided taxes on it, 거기에 세금을 주로 회피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잘 짜서 매니버 해가지고 시카고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에 대한 또 트럼프를 비판하는,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고요. 하나의 그 비즈니스 업데이트로서요. 보잉사가 losses continued, 손실이 continued, 이제 손익상의 손실이겠죠. 손실이 계속됨에 따라서 7,000명 이상의 잡을 자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업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자, 보잉사 많은 지식인들이 가 있는,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모여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행 제작업체죠. 7,000명이나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비행기가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거 보시면 How does your state make electricity? 해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미국의 주가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 그 내용들을 나오는데, 이런 거를 보면 뉴욕타임즈가 왜 위대한지 이걸 알 수 있죠. 이런 분석 기사 각 주별로 200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전기를 뭐를 재료로 해서 화석연료냐 아니면 풍력이냐 수력이냐 그것의 비율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소스에 대한 그런 분석 기사인데요. America isn't making electricity the way it did 2 decades ago. 그러니까 20년 전에 했던 방식대로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스가 다 다릅니다. Now the future of the nation's energy mix. 이렇게 에너지 믹스 뭐 화석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석탄, 그다음에 풍력, 원자로 이런 것들의 믹스를 에너지 믹스라고 그러죠. 그것이 지금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되고요. 각 주별로 과연 미래형 대체 에너지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가가 무엇을 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에 따라서 그만큼 표가 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긴 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다호주, 미국의 그 북쪽에 있는 북서쪽이라고 할 수 있죠. 워싱턴 스테이트 또 몬타나주 바로 밑에 있는 아이다호주가 있죠. 시골주인데요. 거기서는 옛날에 석탄을 많이 썼지만 2019년에는 사실 수력 발전이 더 양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뭐 하와이주 같은 데는 당연히 뭐 다른 자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fossil fuel 해가지고 화석 연료, 석유를 쓸 수밖에, 휘발유를 쓸 수밖에 없는 그게 되겠고요. 인디아나주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이 아니고 이제 핵으로 인한 핵발전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마다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 그만큼 지형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자, LA 다저스가 정말 수십 년 만에 몇 년 동안의 프러스트레이션, 좌절을 겪고 나서 결승까지 가서 좀 진 경우도 많았잖아요. 월드 시리즈를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6번의 게임 번째 탐파 베이 레이즈에 대한 승리가 그 승리가 against 아니 승리가 sealed 종결지었다. 도장을 찍었다. The franchise. 프랜차이즈가 하나의 재산이죠. 그래서 구단을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구단, 그 구단의 첫 타이틀 32년 만에 그를 seal 최종적으로 결정했고요. compensated for 보충해줬습니다. 여러 포스트 시즌 디서포인먼트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 결승 준결승까지 올라가서 졌던 실망스러운 어떤 패배들을 보충을 잘 해줬습니다. 드디어 LA 다저스가 옛날에 박찬호 선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주 친숙한 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칼럼을 좀 보겠습니다. 칼럼을 두 가지를 오늘 볼 텐데요. 요걸 한번 보시면은요. 칼라브레스라는 노스웨스턴 법대 교수이면서 예일대학교 이제 방문 교수가 되는데요. One term 18 years. 한 재임 기간을 18년으로 하자. That's how the Supreme Court should work. 그렇게 하지만 미국 대법원이 should work. 분명히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는요. Supreme Court Justice 우리가 이제 베럿이라는 상원에서 인준을 받았잖아요. 보수적인 색깔을 가진 코니 베럿이라는 여성이 대법관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원치 않아서 물러날 때 물러날 수는 있지만 뭐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데요. 그건 부당하다는 얘기라고 할게요. 너무 판사들이라기보다는 너무 정치적인 어떤 인물들이다. 결국에는 판사를 미국의 법의 방향을 제대로 지시할 수 있는 판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판사들이 정치적 논리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이 교수의 분석법에 의하면 18년마다 하는 것이 즉 18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골고루 섞여서 보수와 진보의 판사가 골고루 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를 펼 거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베이더 진스버그가 27년 있다가 트럼프 살아생전에 끝까지 살아있겠다고 주장했지만 고집했지만 결국은 죽었죠.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2달 만에 급속하게 코니 베럿이라는 여성 보수적 상원의원이 됐는데요. 이걸 보면서 18년이 제일 좋고요. 왜냐면 어느 전 세계에도 대법원 판사한테 평생 종신직을 주는 나라가 없고요. 미국의 50개 중에서 49개 주, 미국은 연방 대법원도 있지만 주 대법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49개 주도 주 법원, 대법원의 판사들한테 종신직을 주지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독일 같은 경우에 12년 주고요. 그래서 꼭 제한 기간, term limit를 재임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도 연령을 줘가지고 제대로 나이가 되면 이제 물러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고요. 종신직을 주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을 바꾸는 겁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힘을 합해가지고요. 수프림 코이트 사이즈는 9명으로 두고요. 그들을 18년 동안 임기제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들이 돌아가면서 이들을 선정해서 미국의 법적인 방향이 판결 방향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When My President Sang Amazing Grace. Amazing Grace는 미국의 이제 찬송이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Amazing Grace 부를 때는 옛날에 정말로 따뜻했던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걱정했던 미국 대통령의 편안함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이거 불러도 그런 폼이 안 난다는 거고요. 너무나
이렇게 끔찍한 대통령이라고 또 비판하는 그런 그 기사고요. 자, 요거 보시면 마지막으로 Californians. 자, 캘리포니아 사람들이요. Vote yes on Prop 16. prop은 proposition입니다. 그래서 제안 16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대통령 선거의 즈음에서 레퍼런덤을 하는데요. 주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지금 인종,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혈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도록 했어요. 옛날엔 그걸 고려해서 대학을 이라든지 공무원을 뽑았는데 이제는 고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바꾸자고 프로포지션 16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표를 던지는데 예스하고 노 보트죠. 그걸 레퍼런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프로포지션 16에서 결국은 공직이나 대학교 입학에 많은 인종 또는 그 성 그것을 배려하는 정책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료 통계가 UC 미국 캘리포니아는 University of California라는 우리가 이제 뭐 UCLA가 있고 UC 버클리가 있고 UC 센타 바바라 이런 것들이 있죠. 샌디에고가 있고 이 캘리포니아 공립 시스템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가지고 UC 캘리포니아 두 개의 공립 시스템이 있는데 UC 계열이 있고 이제 칼스테이트 계열이 있는데 UC가 이제 더 좋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립학교에 버금갈 정도의 실력 있는 많은 공립학교를 세운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인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라틴계라든지 사실 캘리포니아의 라틴계가 거의 뭐 30%를 차지하는데요. 실제로 UC에 들어가는 애들은 6%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비율이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40%를 차지하는데 라티노들이요. 결국은 의사들의 6%밖에 안 되고요. 그만큼 이런 그 19년 전에 이걸 폐지했는데 인종에 대한 고려 정책을 폐지했는데 그것이 캘리포니아의 그 공직이라든지 또는 대학교 입학에 있어서 유색인종이라든지 마이너리티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지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리자는 거죠. 그래야지 미국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